전세 사기 이런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일 안전한 거는 등기부를 떼보시고 갑구에 적혀있는 진짜 소유권자하고 거래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류를 잘 확인을 해보시고 또 사본을 다 받아 두셔야 됩니다. 꼭 입금은 반드시 최소한 집주인 명의로 해라. 대리인 문제 말고 제가 최근에 깡통 전세라고 되게 뉴스에도 많이 그쵸.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혹시 뭔지 깡통 전세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 전세 보증금 가격이랑 집 매매 가격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이제 전세 가격을 더 세게 설정하는 그런 경우예요. 생각해 보시면 집에서 나올 때, 이사 나올 때 이 보증금을 같이 돌려받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이제 그 집에 압류를 걸거나 해서 뭐 경매로 팔아치운 다음에 그 경매금에서 우리 보증금을 보전받아야 되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보증금이 아까 제가 비슷하거나 더 세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돈을 받더라도 우리 보증금을 다 보전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게 이제 깡통 전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미리 좀 예방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일단은 시세를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네이버 부동산도 있을 거고 그거 외에도 이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그 인터넷의 사이트를 가보셔가지고 지금 내가 거래하려는 그 부동산이랑 인근에 또 비슷한 조건의 그런 부동산들이 매매 가격이 얼마인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면 이제 대충 이제 시세가 대략적으로 감이 오겠죠. 그거랑 지금 내가 계약을 하려고 하는 전세 가격이랑 비교를 하셔가지고 전세 가격이 혹시 너무 과하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또 이때도 또 등기부를 한번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을구를 꼭 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을구에 이제 저당 같은 게 잡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저당이 잡힌 그 자체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 내가 좀 알아보니까 이 집이 팔았을 때 뭐 한 10억 정도 되는 집이야 라고 했는데 을구를 보니까 저당권이 한 8억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은 10억짜리 집이 아니라 2억짜리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세 가격을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을구에 잡혀 있는 저당권 이거는 집 가격에서 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아셔야 될 기본적인 거는 세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임대인 집주인이 세금을 뭔가 안 낸 게 있으면 국가에서 그 세금을 내라고 그 부동산에 이제 뭔가 집행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세금은 우리가 아까 말한 그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보다도 사실은 더 선순위에 있는 세금들이 종류에 따라서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집주인이 세금을 정말 오랫동안 안 내서 막 엄청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다. 국가가 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이 집을 팔아치우고 이 집은 세금으로 날아가 버리고 우리는 보증금을 하나도 못 돌려받는 그런 사태가 잘못하면 벌어질 수 있어요.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그런 임대인의 세금 문제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가능하긴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09조에 있긴 한데요. 근데 문제가 이걸 알아보려면 임대인이 동의를 해줘야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 그 동의를 얻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또 실제로도 사실 좀 활용이 많이 안 되는 제도긴 해요. 좀 이런 게 아무래도 문제다 보니까 지금 국가에서도 임대인 동의 없이 그냥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때부터는 그냥 조회를 해볼 수 있는 국세 완납 증명서를 조회해볼 수 있는 이런 법을 추진 중에 있기는 한데요. 아직 통과가 되진 않았어요. 최근에 보니까 법무부에서 뭐 입법 예고를 했다라는 기사까지는 봤는데요. 이건 이제 아직은 통과가 안 돼서 아직은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 한번 이거 동의해 주실 수 있냐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큰 문제는 못할 것 같고 혹시 나중에 이제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반드시 이 국세에 대해서 조회를 반드시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되게 어렵네요. 쉽지 않죠. 사실 이제 또 월세 내기는 또 돈 아깝다는 생각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세는 나중에 내가 다 돌려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전세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아무래도 전세금은 또 대출도 나오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전세라는 게 정말 끝까지 꼬운다고 생각하면 전세라는 거는 언젠가는 리스크가 있긴 해요. 100% 안전할 수는 없는 약간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잘 알아보고 준비도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제가 또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워낙 이런 전세 사기가 최근에 많다 보니까 HUG 이제 허그라고 하는 공기업에서 전세 보증보험 상품을 파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가입을 해놨다가 내가 만약에 전세 사기를 당했다 하면 이제 그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는 먼저 허그한테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요. 뭐 가입 조건이라든지 보장 범위라든지 이런 거는 또 상황에 따라서 워낙 많이 달라서 그거는 이제 직접 허그에 뭐 문의를 해보셔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이런 것도 좀 가입을 해두시면 아무래도 최소한의 어떤 방어 장치는 갖고 있게 되는 거겠죠. 그 중간에 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사기를 칠 수도 있잖아요. 당했으면 그 사람들한테도 조금 청구가 가능한지.
일단 원칙적으로는 그런 중개사고가 났을 때 공인중개사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또 그 보증금액이 있거든요. 그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협회에다가도 또 책임을 물을 수 있기는 한데요. 문제는 이게 성립을 하려면 해당 공인중개사한테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나름 자기 할 일 다 하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늘 이제 소송을 하면 좀 증이 항상 좀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요. 공인중개사 분들마다 확실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큰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걸로 소송 몇 건 해본 적이 있긴 한데 공인중개사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접은 케이스도 있고 반대로 이제 공인중개사가 이제 주의 의무를 다 안 했다라고 해서 영업 정지까지도 지켜본 경험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팁을 줄 수 있다면 저한테 어떤 팁을? 또 이제 팁을 드려야 될 게 있다면 임대차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특약사항을 좀 잘 쓰셔야 돼요. 특약사항을 써놓으면 혹시 나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뭐 민형사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또 열릴 수 있거든요. 이건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을구에 이제 저당권 같은 그런 것들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거나 아니면 있어도 내가 그걸 그냥 안고 가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특약사항들은 화면에 나올 거예요. 요런 이제 화면에 나올 건데 요런 것들을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요런 것들을 이제 쓰셔야 되고요. 뭐 그게 아니라 또 다른 경우로는 이제 저당권이 있는데 그걸 이제 내가 들어가기 전까지 다 지워라 라고 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또 요런 식으로 이제 이런 거를 쓰셔야 된다라는 게 필요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내가 당했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최대한 빨리 움직이셔가지고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런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빨리 움직일수록 내 돈을 되찾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가고요. 늦게 움직일수록 내 돈을 찾을 확률은 점점 더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참 연말연시에 사실 이렇게 집 구하러 다니시는 분들 많을 거고 이동도 많이 있을 건데 이런 전세 사기도 사실 많이 요즘에 워낙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좀 준비를 잘 하시고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외에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또 여러 가지 전세 사기 유형들이 많이 나와요. 뉴스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로 좀 알아보시고 좀 정보를 많이 파악해 보신 다음에 돈이 거액이니까 당연히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어쩌보면 평생 모은 돈을 다 때려 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좋은 집을 좋은 가격에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세 사기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인 사항들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충분히 좋은 집을 좋은 가격에 구하시기를 바라면서 전세 사기 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절대 안 당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곰변이었습니다.